서울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 이서진의 하루는 언제나처럼 완벽하게 시작되었습니다. 48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서진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보다는 성공한 여성의 여유로움이 더 깊게 새겨져 있었어요. 실내 장식 디자이너로서 15년째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해온 서진은 업계에서 손꼽히는 전문가였습니다. 아침 7시 서진은 항상 그랬듯이 가장 먼저 일어나 가족들을 위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주방에서 들려오는 달걀 부치는 소리와 커피 내리는 향기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진의 손길 하나하나에는 가족에 대한 애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어머니, 아침 드세요. 서진이 계모 오미숙에게 정성스럽게 차린 식판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56살의 미숙은 서진의 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갈 곳이 없다며 이 집에 들어와 산 지도 벌써 3년이 넘었어요. 우리 서진이가 요리 솜씨가 정말 좋아졌네. 고마워, 딸. 미숙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서진은 그 한마디에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친어머니를 일찍 여인 서진에게 미숙은 단순한 계모가 아니라 진짜 어머니나 다름없는 존재였거든요. 영철 씨, 커피 한 잔 더 드릴까요? 서진이 남편 박영철에게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49살의 영철은 단정한 외모와 부드러운 미소로 누구에게나 좋은 인상을 주는 남자였어요. 비록 몇 년 전 사업 실패로 어려운 시기를 겪기도 했지만 서진의 든든한 뒷받침 덕분에 이제는 작은 무역업체를 운영하며 서서히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여보. 오늘은 일찍 나가야 해서 바쁘거든. 영철이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의 양복 재킷을 정성스럽게 다듬어 주었습니다. 저도 오늘 홍대 인근 카페 인테리어 현장 점검이 있어서 일찍 나가야 해요. 어머니, 혼자 계셔도 괜찮으시죠? 서진의 목소리에는 늘 상냥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너희 일 때문에 신경 쓰지 말고. 나는 이 집에서 편히 쉬고 있을게. 미숙이 손을 흔들며 대답했어요. 이런 평범하고도 따뜻한 아침 풍경이 서진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힘들었던 시기도 있었지만 서진은 자신의 능력으로 가정을 지켜냈다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특히 계모 미숙이 자신을 친딸처럼 대해주는 것이 서진에게는 무엇보다 큰 위안이었습니다. 서진의 회사 엘레간트 디자인은 강남역 인근의 고급 오피스텔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직원이 15명 정도 되는 중간 규모의 회사였지만 서진의 뛰어난 감각과 신뢰할 만한 시공 능력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카페나 레스토랑 같은 상업 공간 인테리어 의뢰가 늘어나면서 매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어요. 사장님, 오늘 홍대 현장 다녀오시는 거죠? 실장 김미라가 서진에게 물었습니다. 네, 오후에 다녀올 예정이에요. 혹시 급한 일 있으면 핸드폰으로 연락 주세요. 서진은 미라에게 당부하며 현장용 가방을 챙겼어요. 홍대 인근의 카페 현장은 예상보다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직접 디자인한 인더스트리얼 스타일의 인테리어가 점점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노출 천장과 벽돌 벽면, 그리고 빈티지한 조명이 어우러져 독특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정말 멋있네요, 사장님. 저희도 이런 카페에서 커피 마시고 싶어요. 함께 온 직원 하나가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다 완성되면 우리 회식 때 여기서 해야겠네요. 서진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일에 몰두할 때의 서진은 누구보다 활기차고 자신감이 넘쳤어요. 현장 점검을 마치고 회사로 돌아온 서진은
남은 업무들을 정리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견적서, 검토, 직원들과의 미팅, 고객 상담까지 하루 종일 바쁜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서진은 이런 바쁜 일상이 충실하고 만족스러웠습니다. 저녁 7시가 넘어서야 서진은 집으로 향할 수 있었어요.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이었지만 집에 가면 미숙과 영철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가족이 있는 집, 그곳이야말로 서진에게는 진정한 안식처였거든요. 어머니, 영철 씨, 저 왔어요. 서진이 현관문을 열며 밝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집안이 조용했어요. 어머니? 서진이 다시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거실을 살펴보니 미숙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영철의 구두도 현관에 없었어요. 서진은 냉장고 앞에 붙어있는 메모지를 발견했습니다. 미숙의 글씨였어요. 서진아, 갑자기 교회 집사님이 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 나갔다. 저녁은 냉장고에 있는 반찬으로 해결하렴. 영철이는 늦는다고 하더라. 서진은 어깨를 살짝 들썩였어요. 가끔 이런 일이 있긴 했지만 오늘따라 왠지 집이 더 썰렁하게 느껴졌습니다. 서진은 간단히 혼자 저녁을 해결하고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어요. 밤 10시가 넘어서야 영철이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늦은 시간이었어요. 여보, 왜 이렇게 늦었어요? 서진이 현관으로 나가 영철을 맞이했습니다. 아, 거래처 사장님이랑 저녁 식사가 길어졌어. 미안해. 영철의 표정이 조금 피곤해 보였어요. 그럼 씻고 쉬세요. 많이 피곤하시죠? 서진이 영철의 재킷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재킷에서 약간의 술 냄새가 났지만 거래처 접대라면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이었어요. 어머니는 언제 들어오셨어요? 영철이 물었습니다.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교회 일로 나가셨는데 좀 늦으시네요. 서진이 대답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숙이 돌아온 모양이었어요. 어머니, 늦으셨네요. 많이 피곤하시죠? 서진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응, 조금 피곤하네. 교회 일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 미숙의 얼굴에도 피로감이 역력했어요. 너희는 저녁 먹었니? 네, 저는 집에서 간단히 해 먹었고 영철 씨는 거래처 분과 식사하셨대요. 서진이 설명했습니다. 그래, 다행이네. 그럼 난 먼저 들어가서 쉴게. 미숙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평범한 하루가 이렇게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서진은 영철이 샤워하는 동안 내일 입을 옷을 준비해 두었어요. 영철의 양복을 정리하다가 세탁소에 맡겨야 할 옷들을 골라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영철의 양복 2벌을 들고 집 근처 세탁소로 향했어요. 단골 세탁소 사장님은 서진을 보자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이 사장님 또 오셨네요. 남편분 양복이죠? 네, 이번 주까지 되면 되나요? 서진이 옷을 건네며 물었어요. 물론이죠. 이 정도면 이틀이면 충분해요. 서진은 세탁소를 나와 카페에 들러 커피를 사 마셨습니다. 요즘 새로 생긴 카페였는데 인테리어가 꽤 세련되게 되어 있었어요. 서진은 직업상 습관적으로 인테리어 디테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틀 후 서진은 세탁이 완료된 영철의 양복을 찾으러 갔어요. 깨끗하게 잘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서진이 양복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서진은 양복을 옷장에 정리하기 전에 주머니를 확인했어요. 혹시 중요한 물건이 들어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평소에도 항상 하던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양복 주머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두 번째 양복의 안주머니에서 서진의 손가락이 뭔가에 걸렸습니다. 작은 종이 조각이었어요.
서진은 그 종이를 꺼내 펼쳐보았습니다. 그 순간 서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것은 호텔 레스토랑의 영수증이었습니다. 그것도 서울에서 손꼽히는 특급 호텔의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영수증을 자세히 살펴본 서진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날짜는 이틀 전이었고 시간은 저녁 8시, 그리고 분명히 2인분 코스 요리였어요. 금액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20만 원이 넘는 고급 식사였죠. 서진은 그날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이틀 전 영철은 거래처 사장님과 저녁 식사를 했다고 했었어요. 하지만 이 영수증의 호텔은 보통 거래처 접대를 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특별한 사람과의 로맨틱한 저녁을 위한 장소에 가까웠어요. 설마. 서진의 입술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영수증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주문 내역을 보니 와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꽤 비싼 와인이었죠. 거래처 접대라면 굳이 이런 로맨틱한 분위기의 호텔 레스토랑에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서진의 마음 한편에서 불안감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의심을 믿고 싶지 않았어요. 영철은 20년 넘게 함께 산 남편이었고 특히 사업 실패 후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견뎌낸 동반자였습니다. 그냥 특별한 거래처 접대였을 거야. 중요한 계약이라서 좋은 곳에서 식사한 거겠지. 서진은 스스로를 달래려 했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서진은 평소와 다른 것들을 하나둘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영철의 귀가 시간이 예전보다 늦어졌고 핸드폰을 볼 때 조금 더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가끔 미숙과 둘이서만 속삭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진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거실에서 영철과 미숙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괜찮을까? 서진이가 눈치채면 미숙의 목소리였어요. 괜찮아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영철의 대답이었습니다. 서진은 무의식적으로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어요.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래도 조심해야 해. 서진이가 워낙 눈치가 빠르잖아. 미숙이 다시 말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당분간은 더 조심할게요. 영철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서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두 사람이 자신 몰래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는 게 분명했어요. 그것도 자신이 알면 안 되는 뭔가를 말이죠. 설거지를 마친 서진이 거실로 나가자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 서진아. 설거지 다 했어? 미숙이 평소와 다름없이 밝게 물었어요. 네, 어머니. 뭘 그렇게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서진이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 그냥 교회 이야기였어. 별거 아니야. 미숙이 손을 흔들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서진의 예민해진 감각에는 뭔가 어색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영철도 평소보다 어색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날 밤 서진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호텔 영수증, 늦어지는 귀가 시간, 그리고 방금 전 들은 수상한 대화까지. 모든 게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설마 영철 씨가. 서진은 그 생각을 끝까지 하지 못했어요. 남편의 불륜이라니 상상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서진은 무의식적으로 영철과 미숙의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평소라면 전혀 신경 쓰지 않았을 작은 것들까지도 의미가 있어 보였습니다. 영철이 핸드폰을 받을 때 다른 방으로 가는 일이 많아졌고 미숙도 가끔 혼자 외출하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는
왠지 모르게 비밀스러운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서진은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어요. 하지만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 평소와 다르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을 때 서진은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회사에서 급하게 서류를 가져와야 할 일이 생겨서 예정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는데 거실에서 영철과 미숙이 뭔가를 급하게 정리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 서진아. 왜 일찍 왔어? 미숙이 깜짝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급한 서류가 있어서요. 뭘 하고 계셨어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아, 그냥 사진 정리하고 있었어. 영철이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서진이 본 것은 사진이 아니라 어떤 서류 같은 것들이었어요. 영철과 미숙은 서진이 들어오자마자 그것들을 재빠르게 감췄습니다. 서진의 의심은 이제 확신에 가까워졌어요. 분명히 이 두 사람은 자신 몰래 뭔가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자신에게 좋지 않은 일이라는 건 분명했어요. 그날 밤 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걸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설령 그 결과가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다음 날 오후 서진은 회사 일을 일찍 마치고 강남역 근처의 한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대한흥신소라는 작은 간판이 걸린 건물이 있었어요. 서진은 며칠 전 인터넷에서 찾아낸 곳이었습니다. 흥신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서진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자신이 정말 이런 곳까지 와야 하는 상황인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 불안감을 안고 살 수는 없었어요. 어서 오세요. 데스크에 앉아있던 중년 남성이 서진을 맞이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한눈에 봐도 범상치 않은 인상의 남자였어요. 혹시 강태수 소장님이신가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강태수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전직 형사 출신이라는 말이 실감났습니다. 서진은 잠시 망설였어요. 이 말을 꺼내는 순간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 같았습니다. 제 남편을 조사해 주셨으면 해서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강태수는 서진을 차분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조사하고 싶으신가요? 불륜 여부를. 서진은 그 말을 꺼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어요. 강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남편분 성함과 기본 정보를 알려주시겠어요? 서진은 영철의 인적사항을 하나씩 알려주었어요. 이름, 나이, 직업, 주요 동선까지. 자신의 남편에 대한 정보를 낯선 사람에게 넘겨주는 일이 이렇게 괴로울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사장님, 혹시 특별히 의심되는 상대가 있으신가요? 강태수가 물었어요. 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미숙에 대한 의심을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아직은 확실하지 않았어요. 그냥 막연한 의심일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전반적으로 조사해 주세요. 서진이 대답했어요. 강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사는 시간이 좀 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도 하시겠어요?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서진이 물었어요.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리고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됩니다. 조사 범위에 따라 달라지죠. 강태수가 설명했습니다. 서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이 불안감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서진이 결심한 듯 말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릴 게 있어요.
강태수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가 항상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오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알고 싶지 않았던 진실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서진의 가슴이 다시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습니다. 네, 어떤 결과든 받아들이겠습니다. 서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계약서에 서명하고 성금을 지불한 후 서진은 흥신소를 나섰습니다. 바깥은 여전히 평범한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지만 서진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진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진실을 알게 될 것이라는 안도감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진실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영철 씨가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을까? 서진은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어요. 아직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이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영철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미숙만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서진아, 일찍 왔네. 어디 갔다 왔어? 미숙이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그냥 시내에 볼 일이 있어서요. 서진이 대답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고 노력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 서진은 강태수의 말을 계속 떠올렸어요. 알고 싶지 않았던 진실이 드러날 수도 있다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영철이 돌아온 것은 밤 9시쯤이었어요. 평소보다는 그리 늦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서진에게는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여보, 저녁은? 영철이 평소처럼 물었어요. 냉장고에 있어요. 데워드릴까요? 서진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간단히 먹을게. 오늘 점심을 늦게 먹어서 별로 배고프지 않아. 영철이 말했어요. 서진은 영철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보았어요. 평소와 다른 점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철은 여전히 평범해 보였어요. 그런데 여보, 요즘 일이 많이 바빠?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좀 그래. 새로운 거래처가 생겨서 신경 쓸 일이 많아졌어. 영철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힘들면 무리하지 말고 건강이 더 중요하잖아요. 서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여보. 알고 있어. 영철이 서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이런 평범한 대화조차 이제는 서진에게 의심스럽게 들렸습니다. 정말 새로운 거래처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서진은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강태수가 조사를 시작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결과가 나온다고 했는데 그때까지 이 상태로 버틸 수 있을까요? 다음 날부터 서진은 더욱 예민해졌어요. 영철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 미숙의 말 한마디까지도 모두 의미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의 분위기도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사흘째 되던 날 강태수에게서 첫 번째 전화가 왔습니다. 이 사장님, 예비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려고 연락했어요. 강태수의 목소리였어요. 서진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일단 남편분이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누구인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강태수가 설명했어요. 그럼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직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계속 조사해서 확실한 증거를 잡아보겠습니다. 강태수가 신중하게 말했어요. 전화를 끄는 서진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들으니까 충격이 컸습니다. 영철이 정말 다른 사람과 만나고 있다니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굴까? 서진은 혼잣말했어요. 젊고 예쁜 여자일까요? 아니면 영철의 과거 연인일까요?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그날 저녁 서진은 영철을 보는 시선이 달라져 있었어요. 여전히 자신에게 다정하게 대하는 남편이지만 뭔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산 사람인데 이렇게 모르는 면이 있었다니요. 여보, 무슨 생각해? 영철이 물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회사 일 때문에요. 서진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영철도 뭔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서진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알아차린 모양이었습니다. 요즘 많이 피곤해 보여. 무리하지 말고 좀 쉬어. 영철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 말이 진심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비밀을 감추기 위한 연기일까요? 서진은 더 이상 구분할 수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강태수에게서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이 사장님, 중요한 정보를 하나 얻었어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언제 시간 되세요? 강태수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배어 있었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괜찮아요. 무슨 일인가요? 서진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사무실로 오실 수 있나요? 강태수가 말했어요. 서진은 급하게 회사 일을 정리하고 흥신소로 향했습니다. 가는 동안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흥신소에 도착한 서진을 맞이한 강태수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앉으시죠. 말씀드릴 게 좀 복잡해요. 강태수가 의자를 권하며 말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많이 심각한 건가요? 서진이 불안하게 물었어요. 강태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분이 만나는 상대를 어느 정도 특정했어요. 그런데요? 서진이 재촉했어요. 그 상대가 이 사장님과 아주 가까운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태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가까운 사람이라니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이 사장님이 직접 확인하는 수밖에 없어요. 내일 저녁에 남편분이 그 사람을 만날 예정이거든요. 강태수가 설명했어요. 그럼 제가 직접 따라가서 봐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물론 충격적일 수도 있지만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강태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서진은 잠시 고민했어요. 정말 직접 확인해야 할까요? 하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중도에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서진이 결심한 듯 말했어요. 내일 저녁 7시에 남편분이 집을 나설 겁니다. 그때 따라가시면 돼요. 제가 미리 위치를 알려드릴게요. 강태수가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진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내일이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텐데 과연 그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그날 밤 서진은 영철을 바라보며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내일 이후로는 모든 것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여보, 내일 저녁에 또 늦을 것 같아. 영철이 말했어요. 아, 그래요? 무슨 일로요? 서진이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아마 좀 늦을 거야. 영철이 대답했어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태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영철이 정말 내일 누군가를 만날 예정이었어요. 다음 날은 서진에게 가장 긴 하루였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도 계속 시계만 바라보았어요. 시간이 정말 천천히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강태수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만날 장소는 시내 한복판의 고급 호텔이었습니다. 그 호텔은 서진도 잘 아는 곳이었어요. 영철이 처음 발견한 영수증도 그 호텔의 것이었습니다. 진짜 거기서 만나는구나. 서진은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저녁 6시 반 서진은 집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강태수가 빌려준 렌터카 안에서 자신의 집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곧 영철이 나올 시간이었습니다. 7시 정각 영철이 집에서 나왔어요. 평소보다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서진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침착하게 뒤를 따랐어요. 영철의 차는 시내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서진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뒤따랐어요. 강태수가 미리 알려준 대로 운전하니까 그리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30분 정도 후 영철의 차는 호텔 주차장에 들어갔어요. 서진도 조금 떨어진 곳에 주차하고 영철을 따라 호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호텔 로비는 은은한 조명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어요. 서진은 로비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영철을 지켜보았습니다. 영철은 로비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계속 시계를 보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서진의 가슴은 더욱 빠르게 뛰었어요. 곧 영철의 불륜 상대가 나타날 것이었습니다. 과연 누가 나타날까? 서진은 온갖 상상을 했어요. 젊고 아름다운 여자일까요? 아니면 영철의 옛 연인일까요? 8시가 조금 넘었을 때 호텔 입구 쪽에서 누군가가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서진은 긴장하며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서진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어요. 호텔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젊은 여자도 모르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계모 오미숙이었어요. 미숙은 평소보다 훨씬 화려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새로 산 듯한 원피스에 액세서리까지 갖춰 입은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미숙의 표정이었습니다. 평소 집에서 보던 수수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미숙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던 영철을 발견하고 환하게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마치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었어요. 서진은 그 광경을 보고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럴 수가 있을까요? 자신의 남편과 계모가 불륜 관계라니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두 사람은 호텔 레스토랑 쪽으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는 모습부터가 완전히 연인이었어요. 영철이 미숙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미숙은 영철에게 몸을 기대며 웃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충격이 너무 커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가장 믿었던 두 사람이 자신을 배신하고 있었다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두 사람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어요. 나중에 이 모든 게 꿈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으니까요. 두 사람이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간 후 서진은 한동안 로비에 앉아 있었어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영철과 미숙이 불륜 관계라니 아무리 생각해도 믿기지 않았어요. 언제부터였을까? 서진은 과거를 되돌아보기 시작했어요. 미숙이 이 집에 들어온 지 3년, 혹시 그때부터였을까요? 아니면 더 최근에 시작된 일일까요? 서진의 머릿속에 여러 장면들이 스쳐갔습니다. 영철과 미숙이 둘이서만 속삭이던 모습, 서진이 일찍 집에 왔을 때 급하게 뭔가를 정리하던 모습, 그리고 평소와 다른 분위기들까지 모든 게 이제야 이해가 되었어요. 1시간 정도 후
서진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은 당연히 비어 있었어요. 영철과 미숙은 아직 호텔에 있을 테니까요. 서진은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일 아침이 되면 두 사람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집에 돌아올 것이고 자신에게 다정하게 대할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게 이제는 연기로 보였어요. 밤 11시쯤 미숙이 먼저 집에 돌아왔어요. 어머니, 늦으셨네요. 서진이 최대한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응, 교회 모임이 길어졌어. 너는 일찍 들어왔구나. 미숙이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어요. 서진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교회 모임이라니 정말 뻔뻔했어요. 영철 씨는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미숙이 물었어요. 네, 미팅이 늦는다고 하셨어요. 서진이 대답했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서진은 미숙의 뒷모습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30분 후 영철이 돌아왔어요. 여보, 앉았어? 미팅이 길어져서 늦었어. 영철도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좀 피곤해 보여요. 서진이 말했어요. 응, 좀 그래. 요즘 일이 많아서. 영철이 대답했어요. 서진은 영철을 바라보며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이 알던 남편인지 의문이 들었어요. 20년 넘게 함께 산 사람이 이렇게 낯설 수가 있을까요? 그날 밤 서진은 전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영철과 미숙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진은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평상시와 달랐어요. 영철과 미숙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 맛있게 드세요. 서진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고마워, 서진아. 역시 우리 딸이 최고야. 미숙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서진은 속이 뒤틀렸어요. 딸이라고? 딸의 남편과 바람을 피우면서 무슨 딸이라는 말인가요? 여보, 오늘은 일찍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 영철이 말했어요. 그래요? 그럼 좋겠네요. 서진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마음속에는 이미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이 상황을 언제까지 참고 있어야 할까요? 회사에 도착한 서진은 강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제 확인하셨죠? 어떠셨어요? 강태수가 물었어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제 계모였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사실 조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 예상했었거든요. 강태수가 말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따져야 할까요? 서진이 물었어요. 섣불리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좀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해요. 그리고 이 사장님의 재산이나 회사에 대한 부분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고요. 강태수가 조언했습니다. 재산이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서진이 의아해했어요. 불륜이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만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이 사장님 회사나 재산을 노리는 것일 수도 있어요. 강태수가 설명했습니다. 서진은 그 말에 또 다른 충격을 받았어요. 설마 그런 것까지 계획한 일일까요? 좀 더 조사해 보시죠. 그리고 당분간은 모르는 척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강태수가 당부했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서진이 한숨을 쉬었어요.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참으세요. 제대로 된 복수를 하려면 완벽한 증거가 필요해요. 강태수가 격려했습니다. 그렇게 서진의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한 나날들이었습니다. 며칠 후 강태수에게서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 사장님 급하게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중요한 걸 발견했거든요. 강태수의 목소리가 긴급했어요. 서진은 급하게 흥신소로 향했습니다. 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걸 보세요. 강태수가 서진에게 서류 뭉치를 건넸어요. 서진이 서류를 들여다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회사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내역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남편분과 계모분이 이 사장님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있었어요. 벌써 몇 달째 계속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강태수가 설명했습니다. 서진은 그 말을 듣고 현기증이 났어요. 불륜도 모자라서 회사 돈까지 빼돌리고 있었다니요. 얼마나 됩니까? 서진이 간신히 물었어요. 지금까지 약 3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강태수가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서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3억 원이라니 회사 운영자금의 상당 부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서진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남편분이 이 사장님의 도장과 통장을 어떻게 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계모분이 도와준 것 같아요. 강태수가 추측했습니다. 서진은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어요. 영철과 미숙이 둘이서만 속삭이던 이유, 급하게 뭔가를 정리하던 모습, 모든 게 이것 때문이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진이 절망적으로 물었어요. 일단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해요. 그리고 이 사장님이 원한다면 완전히 응징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강태수의 눈에 결의가 서렸어요. 응징이요? 서진이 물었어요. 네,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매장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사장님이 그걸 원하는지 먼저 확인해야겠죠. 강태수가 말했습니다. 서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그렇게 해야 할까요? 하지만 이 정도로 배신당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해주세요. 완전히 응징해주세요. 서진의 목소리에 분노가 담겼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계획을 세워보죠. 강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서진과 강태수는 완벽한 복수를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모든 증거를 모으고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매장시킬 방법을 찾았습니다. 한편 서진은 집에서 더욱 완벽하게 연기를 해야 했어요. 영철과 미숙에게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을 지어야 했습니다. 여보, 요즘 표정이 좀 어두워 보여. 무슨 일 있어? 영철이 어느 날 물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회사 일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서진이 대답했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말고 힘들면 말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줄게. 영철이 다정하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서진은 속으로 비웃었어요. 도와주기는커녕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으면서 무슨 도움이라는 말인가요? 고마워요. 괜찮을 거예요. 서진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숙도 마찬가지였어요. 겉으로는 서진을 걱정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영철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서진아,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니? 미숙이 물었어요. 네, 어머니. 괜찮아요. 서진이 대답했어요. 우리 딸이 너무 고생이 많네. 몸 조심해야 해. 미숙이 걱정하는 척했어요. 서진은 그런 미숙을 보며 구역질이 났어요.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흘러 서진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49번째 생일이었어요. 평소라면 영철과 미숙이 함께 축하해 주었을 텐데 올해는 전혀 그럴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여보, 생일 어떻게 보낼 거야? 뭔가 특별한 거 하고 싶어? 영철이 물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보내고 싶어요. 서진이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생일인데 뭔가 해야지. 내가 준비할게. 영철이 말했어요. 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정말 괜찮아요. 요즘 피곤해서 일찍 쉬고 싶어요. 하지만 강태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이 사장님 생일 파티 하세요. 강태수가 말했어요. 왜요? 전혀 그럴 기분이 아닌데요. 서진이 대답했습니다. 이번이 기회예요. 모든 걸 끝낼 수 있는 완벽한 타이밍이에요. 강태수가 설명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서진이 궁금해했어요. 생일 파티에 중요한 사람들을 모두 초대하세요. 회사 직원들, 거래처 사람들, 친구들까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든 진실을 공개하는 거예요. 강태수가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서진은 그 아이디어에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괜찮을까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을까요? 서진이 걱정했어요. 그래야 완전한 응징이 되는 거예요. 법적 처벌과 함께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매장시키는 거죠. 강태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진은 잠시 고민했어요. 정말 그렇게 해야 할까요? 하지만 이 정도로 배신당했는데 조용히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알겠어요. 해보죠. 서진이 결심했습니다. 그럼 준비를 시작하시죠.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발표할 수 있게 준비하겠어요. 강태수가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서진은 생일 파티 준비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축하가 목적이 아니라 복수가 목적이었습니다. 여보, 갑자기 생일 파티를 하겠다고? 무슨 일이야? 영철이 의외라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냥 올해는 특별하게 보내고 싶어서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축하하고 싶어요. 서진이 대답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줄게. 영철이 기꺼이 말했어요. 미숙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딸 생일을 성대하게 치르겠다니 정말 좋은 생각이야. 내가 음식 준비 도와줄게. 서진은 두 사람의 반응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자신들이 무너질 판을 직접 도와주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파티 장소는 호텔 연회장으로 정했어요. 영철과 미숙이 불륜을 저지른 바로 그 호텔이었습니다. 서진은 의도적으로 그곳을 선택했어요. 초대장을 발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직원들, 주요 거래처 사람들, 친구들, 그리고 주변의 모든 지인들까지 총 50명 정도의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을 초대해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영철이 걱정했어요. 괜찮아요. 특별한 날이니까요. 서진이 대답했습니다. 사실 서진에게는 이 파티가 정말 특별한 의미였어요. 자신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기념일이 될 테니까요. 파티 준비가 진행되면서 강태수도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발표할 자료를 만들고 법적 절차도 준비했습니다. 이 사장님, 정말 확실히 하시겠어요? 한번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어요. 강태수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어요. 네, 확실해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서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파티에서 모든 걸 끝내죠. 강태수가 말했습니다. 생일 당일 서진은 일찍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화장을 하고 가장 아름다운 드레스를 골라 입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니까요. 와, 여보. 정말 아름다워. 오늘 주인공다워. 영철이 감탄했어요. 고마워요. 서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차가운 결의가 숨어 있었어요. 서진아, 정말 예쁘다. 우리 딸이 최고야. 미숙도 칭찬했어요. 서진은 그 말을 들으며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이후로는 더 이상 이런 거짓된 다정함을 보지 않아도 될 거예요. 저녁 6시 호텔 연회장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서진의 회사 직원들, 거래처 사람들, 친구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러 왔습니다. 사장님, 생일 축하드려요. 직원들이 꽃다발을 건네며 인사했어요. 고마워요.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서진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영철과 미숙도 주인 행세를 하며 사람들을 맞이했어요. 마치 자신들이 서진의 가장 든든한 지원자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정말 대단해요. 자수성가한 성공한 여성이에요. 영철이 거래처 사람들에게 자랑했어요. 서진이는 제가 친딸처럼 키웠어요. 정말 자랑스러운 딸이에요. 미숙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서진은 그런 두 사람을 보며 곧 그 표정이 어떻게 변할지 궁금했어요.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서진이 무대에 올라갔어요. 마이크를 잡은 서진의 손이 약간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 생일을 축하하러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서진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영철과 미숙도 뿌듯한 표정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오늘은 제게 정말 특별한 날이에요. 단순히 나이를 1살 더 먹는 날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날이거든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며 서진을 바라보았어요. 그 이유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어요. 서진이 계속했습니다. 그때 연회장 뒤쪽에서 강태수가 들어왔어요. 손에는 대형 스크린을 조작할 수 있는 리모컨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보시게 될 것은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영철과 미숙의 표정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모양이었습니다. 제 남편과 계모가 저를 배신하고 있었어요. 서진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연회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이것을 보시죠. 서진이 강태수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대형 스크린에 영철과 미숙이 호텔에서 팔짱을 끼고 있는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키스하는 사진까지. 연회장 곳곳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영철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미숙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은 제 회사 자금을 횡령하기도 했어요. 서진이 계속했습니다. 스크린에 계좌 이체 내역이 나타났어요. 영철과 미숙이 서진의 회사 돈을 빼돌린 모든 증거였습니다. 이게 뭐야? 영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들이 한 일의 증거예요. 서진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서진아, 이건 오해야. 우리가 설명해 줄게. 미숙이 급하게 말했어요. 오해라고요? 그럼 이것도 오해인가요? 서진이 또 다른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스크린에는 영철과 미숙이 나눈 문자 메시지들이 나타났어요. 서진을 속이는 방법, 돈을 빼돌리는 계획, 그리고 서로에 대한 애정 표현까지 모든 게 다 있었습니다. 연회장의 사람들은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런 막장 드라마 같은 일이 현실에서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이런 배신자들과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요. 서진이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법적으로도 처벌받을 예정입니다. 횡령죄로 고발했거든요. 서진이 마지막 일격을 가했어요.
영철과 미숙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완전히 끝난 것이었습니다. 서진아, 제발. 미숙이 애원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세요. 당신은 더 이상 제 가족이 아니에요. 서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영철도 다가오려 했지만 서진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제 남편이 아니에요. 서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연회장의 사람들은 이 드라마틱한 장면을 지켜보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서진의 회사 직원들은 사장님을 응원하는 눈빛이었고 거래처 사람들은 영철과 미숙을 경멸하는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제 새로운 인생을 축하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 부탁드려요. 서진이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어요. 서진의 용기와 결단력에 감동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서진의 49번째 생일은 복수의 날로 기록되었어요. 영철과 미숙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했고 법적 처벌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파티가 끝난 후 서진은 강태수와 함께 호텔 로비에 앉아 있었어요. 수고하셨어요. 정말 통쾌했어요. 강태수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강 소장님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서진이 감사 인사를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강태수가 물었어요. 일단 이혼 소송부터 시작해야죠. 그리고 회사도 더 키우고 싶어요. 이제 발목 잡는 사람들이 없으니까요. 서진이 희망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 되실 거예요. 이 사장님 같은 분이라면 어떤 일이든 해내실 수 있을 거예요. 강태수가 격려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혼자 집으로 돌아왔어요. 영철과 미숙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숨을 곳을 찾아 떠났을 거예요. 텅 빈 집에 혼자 서 있는 서진이었지만 마음은 전에 없이 홀가분했어요. 오랜 기간 짓눌렀던 배신감과 분노에서 해방된 기분이었습니다. 서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혼자이지만 더 이상 속지 않을 거고 더 이상 배신당하지도 않을 거였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이 서진의 얼굴을 밝게 비쳤어요. 그 얼굴에는 눈물이 아닌 희망의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서진은 회사에서 직원들과 미팅을 했어요. 그동안 빠져나간 자금을 회복하고 새로운 사업 계획을 세우는 자리였습니다.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용기 있게 행동하시다니. 실장 김미라가 감탄했어요. 힘든 시기였지만 이제 정말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두 함께 열심히 해봐요. 서진이 밝게 말했습니다. 직원들의 눈빛이 전과는 달랐어요. 서진에 대한 존경과 신뢰가 더욱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영철과 미숙은 횡령죄로 기소되었어요. 법정에서 만난 두 사람은 완전히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횡령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됩니다. 판사의 판결이 떨어졌어요. 영철은 3년의 실형을, 미숙은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들의 인생도 이제 완전히 끝난 것이었어요. 법정을 나서는 서진의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정의가 실현된 기분이었습니다. 1년 후 서진의 회사는 예전보다 더욱 성장했어요. 배신자들이 사라진 자리에 정직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새로운 프로젝트 의뢰가 또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백화점 리뉴얼이에요. 미라가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정말요? 우리 회사가 이제 그 정도 규모의 프로젝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니
감회가 새로워요. 서진이 뿌듯해했어요. 저녁 무렵 서진은 회사 근처 카페에서 강태수와 만났어요. 1년 전 그 끔찍한 사건 이후로도 종종 만나서 안부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많이 바쁘시죠? 강태수가 물었어요. 네, 정말 바빠요. 하지만 예전과는 다르게 즐거운 바쁨이에요. 서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강태수가 말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지옥 같았어요. 하지만 강 소장님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죠. 서진이 감사 인사를 했어요.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이 사장님이 용기를 내셨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죠. 강태수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커피를 마셨어요. 창밖으로는 석양이 지고 있었고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후회는 안 하세요? 가족이었던 사람들을 그렇게 처벌한 거? 강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요. 진짜 가족이라면 그런 배신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이제야 진정한 자유를 얻은 기분이에요. 그럼 다행이네요. 새로운 만남은 없으세요? 강태수가 웃으며 물었어요. 아직은 혼자가 편해요. 일에 집중하고 싶고 제 자신을 더 발전시키고 싶어요. 서진이 대답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충분히 준비가 되면 좋은 사람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강태수가 격려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집으로 돌아온 서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지난 1년을 돌아보았어요. 정말 파란만장한 시간이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절망에 빠졌다가 마침내 진실을 밝혀내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죠. 서진은 핸드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어보았어요. 1년 전 생일 파티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폭로하던 그 순간의 사진들이었어요. 당시에는 분노와 복수심으로 가득했지만 지금 보니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는 순간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정말 잘했어. 서진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창밖으로는 도시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서진도 그 중 하나였어요. 어둠을 뚫고 다시 빛을 찾은 하나의 이야기였습니다. 49살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서진. 더 이상 누구에게도 속지 않을 것이고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의지로 살아갈 것이었어요. 서진은 내일의 일정을 확인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미팅이 있었고 직원들과의 회의도 예정되어 있었어요. 바쁘지만 의미 있는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서진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과거의 상처는 이제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든 경험이 되었고 그 배신의 기억들은 이제 서진에게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지혜가 되어 주었습니다. 2년이 더 흐른 어느 봄날 서진은 자신의 회사가 업계에서 손꼽히는 기업으로 성장한 것을 실감하고 있었어요. 직원 수는 30명으로 늘어났고 매출도 예전의 3배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서진 자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사장님, 이번 프로젝트로 저희가 드디어 대기업 계열사와도 계약하게 되었네요. 미라가 기쁜 표정으로 보고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해준 덕분이에요. 서진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사무실 분위기도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진이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로 고민하지 않게 되면서 회사 운영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직원들도 그런 서진의 변화를 느끼고 더욱 적극적으로 일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저녁에 회식 어떠세요?
성공적인 계약 체결을 축하해서요. 신입 디자이너 이주연이 제안했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오랜만에 다 같이 즐거운 시간 보내요. 서진이 밝게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서진이었다면 집에 일찍 들어가서 영철과 미숙을 챙겨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이런 자리를 사양했을 텐데 이제는 자유롭게 자신의 시간을 쓸 수 있었어요. 저녁 회식 자리에서 서진은 직원들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회사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개인적인 근황까지. 마치 진짜 가족 같은 분위기였어요. 사장님,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미라가 말했습니다. 정말 그래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오랜만에 진짜 제 자신으로 살고 있는 기분이에요. 서진이 솔직하게 답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진은 지하철을 타고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예전에는 운전을 했었지만 이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나름의 여유였어요. 사람들을 관찰하고 책을 읽고 음악을 들으며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거든요. 지하철 안에서 서진은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이 모든 풍경이 절망적으로 보였는데 이제는 희망적으로 보였어요. 집에 도착한 서진은 현관문을 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이 집은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이었어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진정한 안식처였습니다. 거실에는 서진이 직접 디자인한 인테리어가 완성되어 있었어요. 모던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의 공간이었습니다. 예전에 영철과 미숙이 있을 때는 이런 변화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자신의 취향대로 모든 걸 바꿀 수 있었어요. 서진은 소파에 앉아 차 한 잔을 우려내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오늘도 의미 있는 하루였어요. 새로운 계약, 직원들과의 즐거운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진짜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핸드폰에 메시지가 하나 왔어요. 강태수에게서였습니다. 이 사장님, 오늘 신문에 회사 소식 났던데 축하드려요. 정말 대단하세요. 서진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고마워요. 강 소장님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언제 시간 되시면 식사 한번 해요. 강태수는 서진에게 단순한 의뢰인과 탐정의 관계를 넘어선 소중한 친구가 되어 있었어요. 서진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준 사람이었고 지금도 종종 안부를 확인하며 응원해주는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주말이 되자 서진은 오랜만에 등산을 가기로 했어요. 예전에는 혼자 이런 일을 할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 이제는 혼자만의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북한산에 올라 정상에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는 서진의 마음은 평온했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는 영철과 미숙도 있을 텐데 이제는 그들에 대한 분노나 원망도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정말 용서하게 되는구나. 서진이 혼잣말했어요. 용서한다는 것이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다시 받아들인다는 의미는 아니었어요. 다만 그 일로 인해 자신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결심이었어요. 산에서 내려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진은 작은 꽃집에 들렀습니다. 자신의 집을 위한 꽃을 사려고 했어요. 어떤 꽃을 찾으세요? 꽃집 아주머니가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밝고 희망적인 느낌의 꽃으로 주세요. 서진이 답했어요. 그럼 이 노란 거베라는 어떠세요? 밝고 긍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아주머니가 추천했습니다. 좋네요. 그걸로 주세요. 서진이 기쁘게 말했어요. 집에 돌아와 꽃을 화병에 꽂는 서진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이런 작은 일상의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진은 오랜만에 요리를 해보기로 했어요. 예전에는 영철과 미숙의 입맛을 맞춰야 해서 자신이 정말 먹고 싶은 음식을 해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파스타와 샐러드, 그리고 와인 한 잔. 간단하지만 자신만을 위한 완벽한 저녁 식사였어요. 혼자 먹는 식사가 이렇게 맛있을 수 있다는 것도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서진은 거실에서 책을 읽었어요. 오랫동안 읽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미뤄두었던 책이었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자신만의 시간을 마음껏 가질 수 있었어요. 책을 읽다가 문득 서진은 자신의 변화를 실감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고 외로웠는데 이제는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이 가장 편안하고 행복했어요. 진짜 독립적인 여성이 되었구나. 서진이 뿌듯하게 생각했어요. 다음 주에는 새로운 프로젝트 때문에 부산 출장을 가야 했습니다. 예전에는 영철이 없으면 불안해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새로운 도시에서의 새로운 경험이 기대되었어요. 부산 출장에서 서진은 놀라운 제안을 받았습니다. 현지의 대형 건설사에서 장기 파트너십을 제안해온 것이었어요. 저희가 진행하는 모든 상업시설 인테리어를 이 사장님 회사에서 전담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사 이사가 말했습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제안이네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진이 기쁘게 답했어요. 이 계약이 성사되면 서진의 회사는 전국구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어요. 3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서진은 창밖의 부산 야경을 바라보며 감회에 젖었어요. 혼자서도 이렇게 큰 성과를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진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구나. 서진이 확신했어요. 서울로 돌아온 후 서진은 직원들과 부산 출장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기뻐했고 회사 분위기도 더욱 활기차졌어요. 사장님, 이제 정말 대기업이 되는 거네요. 주연이 감탄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정말 감사한 기회예요. 모두 함께 열심히 해서 꼭 성공시켜요. 서진이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진은 강태수와 만나 그동안의 근황을 나누었어요. 정말 놀라워요. 3년 만에 이렇게 성장하다니. 강태수가 감탄했습니다. 저도 믿기지 않아요. 그때는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는데. 서진이 말했어요. 역시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군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어떠세요? 새로운 만남 같은 거 없으세요? 강태수가 웃으며 물었어요. 서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혼자가 편해요. 일도 재미있고 제 자신과의 시간도 소중하고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충분히 준비가 되면 좋은 사람 만나실 거예요. 강태수가 말했습니다. 그런 날이 올까요? 서진이 웃으며 물었어요. 당연히 올 거예요. 이 사장님 같은 분이라면 분명히요. 강태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진은 문득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보았어요. 혼자여도 충분히 행복했지만 언젠가는 진짜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어요. 무엇보다 자신 스스로가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몇 달 후 부산 건설사와의 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되었어요. 서진의 회사는 이제 정말로 전국구 기업이 되었습니다. 계약 체결 기념 파티에서 서진은 지난 몇 년을 돌아보며 감회가 새로웠어요. 배신과 절망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성공과 희망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되었으니까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서진이 혼잣말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일들이 자신을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든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철과 미숙의 배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성공도 없었을 거예요.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서진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았어요. 50대가 된 자신의 모습은 3년 전보다 훨씬 밝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고생했어. 서진이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내일을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회사 확장, 그리고 자신만의 꿈들까지. 앞으로의 인생이 더욱 기대되었어요. 창밖으로는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빛나고 있었어요. 서진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어둠을 뚫고 다시 빛을 찾은, 그리고 이제는 더욱 밝게 빛나는 하나의 이야기였습니다. 배신자들은 자신의 집에서 사라졌지만 진정한 가족인 회사 직원들과 진실한 친구들이 서진의 새로운 가족이 되어 주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진 자신이 자신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서진의 인생에는 거짓이나 배신이 들어설 자리가 없었어요. 오직 진실과 성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사랑만이 가득한 새로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서진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었어요. 49살에 시작된 새로운 인생은 그 어떤 젊은 시절보다도 더욱 찬란하고 의미 있는 것이었습니다.